기본이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차별화 고객 맞춤을 해야 되나? 우리가 처음에 일할 때는 연구 중심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좀 나아지니까 이제 어쨌든 신계약을 해야 되니까 개척 위주로 또 하셨습니다. 3단계는요, 고객 터치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고객 맞춤이 되는 거죠. 전문가적인 프로페셔널한 영업이 되는 겁니다. 이때 고객은 소개를 해주든 만족을 하든 하는 거죠. 지금 관리 영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객 터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짚고 가셔야 돼. 고객이 문자를 귀찮아할까요? 아니요. 문자를 귀찮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계학자는요, 문자가 오면은요, 당연히 나 관리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 다르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고객 그러면은 기계학자를 뜻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기계학자예요. 근데 가만 고객한테 문자를 자꾸 보내면 귀찮아하죠. 그것도 명분 없는 문자나 연락, 안부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기계학자는 문자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 고리타분한 문자는 안 보내는 게 낫다? 가끔씩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뭐 맨날 보내는 거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니죠. 고객이 원하는 건, 그러니까 기계학자 원하는 건 내가 살아있나?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나?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자를 보내든지 간에 이 사람 살아있구나 생각하면 좋아합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가만 고객한테 하면은 뭐 귀찮아할 수도 있고 안 보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부담 주니까. 하지만 기계학자는 필요하다. 시도 때도 없는 전화도 싫어한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명분이 없이 전화하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기계학자는 좋아해요. 즉 기계학자 관리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터치는 다 필요한 겁니다. 기념일은 선물을 줘야 함으로 부담되니 축하 인사 못하겠다. 그렇죠. 돈 벌러 하는데 우리가 돈을 마구마구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은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하지만 축하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축하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고객 생일 카카오톡에 있는데 왜 축하 인사 안 하세요? 아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뭘요? 축하 인사 다 하면 되지. 아니, 누구는 선물하고 누구는 선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건 정해서 하시면 돼요. 누구는 선물 줄 건지 누구는 안 줄 건지 선물은 뭐 줄 건지 이걸 내가 정해서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오해. 고객 터치 안 해도 영업 문제 없다? 아니죠. 기계학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월 한 번씩 터치해야 해요. 왜? 보험료가 매월 나가니까. 안 해도 문제 없다? 아니죠. 더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거잖아요. 오해 우리 바꾸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고객은 문자를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 따라 다르다. 그죠? 고객별로 달라요. 그 다음에 고객에 따라 내용이 달라져야 해요. 네. 세 번째는 타이밍에 맞는 문자가 필요합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한꺼번에 보내면 안 돼요. 한꺼번에 보내면 아유 한꺼번에 보냈구나. 물론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개별화해서 보내셔야 돼요. 개별화할 수 있는 솔루션 있어요. 이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리타분한 문자는 안 보내는 게 낫다. 아니고요. 고객은 굳이 내용에 연연하지 않아요. 아직 잘 활동하고 있구나. 또요. 문자도 안 하겠다는 건 고객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고객 터치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문자만 터치해도 고객은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효율을 챙겨야 되잖아. 전화 붙들고 있을 순 없잖아요.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하는데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죠. 뭐 계속 길어지면 안 돼요. 나도 활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문자다. 고리타분해도 안 보내는 것이 낫다? 그렇죠. 근황을 알려주는 게 문자의 역할입니다. 정보성 아니에요. 정보 이전에 안부예요. 근데 안부인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나의 근황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시도 때도 없는 전화 싫어한다? 이게 이제 매너는 있죠, 당연히. 시도 때도 없는 게 아니라 시도 때,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춰야 되죠. 근데 매너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서가 있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반응이 오면 전화해야 돼요. 우리 TA 하잖아요. 네, TA. TA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A 전화를 했을 때 거기 받아줄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오픈 마인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문자를 먼저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만날 약속을 반드시 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만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열정, 조급함, 성급함 경계해야 됩니다. 분명히 보험은 좋아요. 가치가 있죠. 고객한테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은 화들짝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는 영업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고객 터치 안 해도 영업 문제 없다. 아직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터치를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현장에서 고객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냥 유지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즉, 아유 지난달에 몇 건 했으니까 이번 달에도 몇 건만 하면 되겠지. 이거 아니라니까요. 영업은 고객이 많아질수록 더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고객 생각은요. 계약 후에 본격적으로 고객 관리가 되기를 바라죠. 근데 고객 관리는요. 관심 주고 정보 제공하고 요청 응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연락이 오면 뭐 응대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선제적으로 고객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고객 관리의 유일한 방법은 결국 고객 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안 챙겨요. 신계약 때문에. 신계약 활동하느라. 고객 터치 해야 합니다. 결국 고객 터치는 활동량으로 연결되고요. 이것은 소개의 기회. 다시 말해서 착할 선자 선순환.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선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념일은 부담돼서 터치 못하겠다. 아니죠. 너무 기념일은 좋은 상황이죠. 고객은 안부 문자나 전화, 즉 관심에 충분히 만족을 해요. 그런데 기념일은 좀 차별화해서 챙겨줄 필요가 있어요. 특히 기계학자는 반드시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누구에게나 선물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요, 이런 거 보내주셔도 돼요. 바카스 한 병 800원이면 900원으로 오르는 것 같던데. 스타벅스 커피 뭐. 근데 어떤 분들은 웃더라고요. 바카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뭐예요? 고객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는 거 압니다. 수입을 창출하는 걸 압니다. 많은 부담 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리고 문자, 이런 거죠. 그래서 결혼기념일과 자녀 생일 정도만 챙겨도요. 이거 물론 이제 기본 생일은 챙겨야 되지만 결혼기념일과 자녀 생일을 챙기잖아요. 그냥 전화해서 아유 축하드립니다. 먼저 한번 찾아뵐게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담 주는 영업을 하면 안 돼요. 결국 명분이 필요해요. 소통할 명분. 그래서 기념일이나 생일은요.
고객한테 안부 전하기에 좋고요. 진짜 여러분이 매일 생일 터치하면요, 꾸준하게 상담이 들어옵니다. 그 문자를 발송했을 때 이 깔때기 이론이 있는데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를 많이 보내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응답이 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럼 계약이 나오고. 이게 퍼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많이 해야 그나마 계약이 나오는 거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인지시키고 나에 대한 안내,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우선이란 거죠. 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나중에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혼자 할 수는 없어요. AI를 활용해야지. 그래서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야 될 때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했잖아요. PC 도입하고 인터넷하고. 근데 지금 스마트폰 시대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정보를 알 수 있어. 그래서 AI, 다양한 앱을 활용하자. AI 비서, 즉 스마트폰, 일정 관리하고 고객 터치하고 정보 검색하는 거, 이거 누가 해요? 스마트폰이에요. 이 고객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고객 관리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거 소개시켜 드리면 다들 좋아하세요. 일단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플랜두시라는 거 있어요. 저는 이거 강의할 때마다 안내해 드리고 한 두 번째, 세 번째 강의 가면 꼭 그런 분 있어요. 지난번에 플랜두시 소개해 주신 거 제가 썼는데요. 대박.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나인박스라는 것도 있고 뿌리오도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일단 플랜두시 먼저. 플랜두시는요, 이 앱을 다운받으시면 이런 앱이 있어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가족 기념일 축하 자동으로 해줘요. 계약 감사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정기 안부 메시지, 이게 제일 좋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발신자 호칭을 다 따로따로 보내줘요. 좋죠. 고객 접촉 이력 관리도 할 수 있어요. 판매 찰수 상용일 같은 거 있죠. 이거 체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플랜두시 앱 정말로 강추. 안 해보셨으면 마셔. 뭐 이런 거죠. 가족 기념일 축하 메시지, 이거는 이제 기념일 나갈 때 이렇게 언제 누구한테 무슨 내용이 나갑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등록만 해놓으시면 얘는 알아서 보내. 막 보내. 그냥 보내. 단 여러분한테 어떤 내용이 나갑니다. 알려주면서 보내요. 좋죠. 자동으로 보내주니까 대박이죠. 여러분이 생일만 좀 챙겨서 입력하시면 돼요. 요런 그 용지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 만났을 때 생일, 결혼기념일, 애들 뭐 이런 식으로 챙겨서 메모를 받으신 다음에 여기 입력하시면 아주 고객이 대박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가족기념일 축하 메시지는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나중에 교육 받으시면 돼요. 네. 이거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당연히. 돈 되는 건 유료예요. 여러분이 이걸 무료로 이용한다? 뭐 광고를, 그런 거 없어요. 비즈니스는 명확합니다. 투자를 하고 그만큼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으로 받아가는 게 투자죠. 그러니까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게 한 달에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하여튼 그럴 텐데 그 이상, 한 10배 이상은 나와요. 자, 호칭 수정. 이것도 그냥 하시면 호칭, 그냥 고객님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그 고객에 맞춰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부르는 호칭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냥 한 번씩만 세팅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생일 축하 편지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뭐 이게 고객한테 또 카톡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아, 이런 내용을 내가 쓰려면 얼마나 구구절절, 아유 머리가 아파 쥐나. 근데 여기는 자동으로 여러분이 그냥 딱 이거 보내세요, 추천해줘요. 그냥 보내시면 돼요. 보내는 것도 자동으로 보내줘요.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건 여러분이 보내시면 되는데 그냥 터치만 하면 되니까, 문자로 보내는 건 자동으로 보내줍니다. 계약 감사 메시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어요. 나는 생명보험은 계약한 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가, 감사 문자를 보내는가, 우리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 1년짜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3번 정도 이거 다 보내준다니까요. 계약 감사 메시지. 대박이에요. 이거 플랜도 씨는 한화생명에서 쓰려고 했다가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안 쓰고 포기했어요.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정기안부 메시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는 거, 뭐 또는 2달 또는 3달에 한 번씩 보내시면 됩니다. 발신자 호칭, 누가 드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설계사 드림, 뭐 FP 드림, FC 드림, 팀장 드림, 지점장 드림, 이거 그냥 수정만 해놓으면, 일괄로 해놓으면 그냥 다 가요. 뭐 개인별로 할 수도 있어요. 아, 저는 이걸 진짜 개발했어야 되는데, 아, 참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어, 뭐 그 외에 고객 접촉 이력 관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찬스 상령일 이런 거 나와줘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활용하기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그 우리 흔한 말로 C플랜 있죠. C플랜도 여기서 관리가 가능해요. 어쨌든 여러분의 역량과 안목과 경험에 맞춰서 이 앱을 쓰시면 AI 쓰는 거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뭐 누구한테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이 계속 입력해 놓으면 그날 해야 될 일들이 나옵니다. 전화 리스트도 뭐 설정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인박스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나인박스. 물론 여러분 이제 플랜도 C, 나인박스, 뿌리오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나인박스는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일종의 웹진 뭐 이런 식으로 보내줍니다. 생일도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리고 엑셀 하시는 분은 엑셀로 고객 관리 하시는 걸 여기다 올려서 따로따로 입력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플랜도치도 그렇긴 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엑셀로 딱 올려 놓으면은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가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물론 요즘은 고객이 정보가 너무 넘쳐나니까, 자, 이름, 호칭, 연락처, 내가 보낸 것처럼 매거진 발송돼, 카드 발송돼, 안부 인사 대신 전해드려. 이거는 플랜도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랜도시나 나인박스는 성격이 비슷해요. 근데 얘는 영업관리 쪽으로 더 특화가 되어 있고 더 세부적이고, 나인박스는 심플해요. 아마 사용료는 비슷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뿌리오는 그냥 문자 보내는 거예요. 예, 단문, 장문, 뭐 포토, 그다음에 엑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어,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뭐 이런 것도 전단지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비싸요. 예,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쩌다가 보내는 건 괜찮은데요. 오히려 플랜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문자 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플랜도시가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자, 뿌리오는 이렇게 뭐 장문으로 바꿀 수 있다. 자,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고객 관리할 수 있는 앱 플랜도시, 나인박스, 뿌리오 있는데 총괄에 보면요. 총괄에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나중에 보시고요. 정리해서 보시고 저는 플랜도시를 주로 권해드립니다. 일단 스마트한 영업 해야 돼요. 이제는 관리해야 됩니다. 모든 고객한테 해야 돼요. 스마트폰 앱을 통한 고객 터치 플랜도시, 나인박스, 뿌리오 활용하시고 저는 플랜도시 강추. 그 다음에 나인박스도 괜찮아요. 뿌리오는 별로. 자, 오늘도 이렇게 한 22분 정도 고객 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고민 많이 하시지 마시고 앱을 쓰세요. AI를 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영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성장하실 수 있다니까요.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슈 컨설팅 앤 미디어의 정화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벤져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